한국의 혁신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방안이 공개돼 세기가 경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 어비에이션 라인은 KF-21을 5.5세대 전투기로 진화가 가능한 세계 유일의 전투기로 꼽으면서 갖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군사 전문지는 러시아가 개발하겠다고 모급을 공개한 체크메이트와 KF-21 보라매를 비교하며 보라매만이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체크메이트는 마케팅이 흥했을 뿐 실물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 근거로 랩터가 등장할 무렵부터 곧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던 SU-57 페파가 아직도 도입되지 않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SU-57은 현재 2028년까지 76대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체크메이트가 제때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 KF-21에 대해서는 찬사를 맡기지 않았는데요. KF-21 보라매야말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경제적인 4.5세대 전투기이며 4.5세대 시장을 장악할 유망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이들의 우리의 보라매를 4.5세대 또는 6세대로 갈 수 있는 전투기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해외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우리 군과 연구진들은 철저한 계획하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한국의 KF-21을 5.5세대기로 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4.5세대 전투기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엄청난 차기 국방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극소수의 항공 선진국들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의 청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의 대표인 F-22와 F-35가 그 이전 세대의 전투기를 압도했던 것처럼 미래 전장을 지배할 무적의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고자 비공개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영국과 합작해 6세대 전투기 F-3을 착착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지금까지 감춰두었던 청사진을 차례차례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6세대기가 전장에서 활약할 시대에 구닥다리 4.5세대기를 만든다고 조롱당한 보라매에 얽힌 엄청난 비밀이 공개돼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본부가 KF-21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면고 용역을 발주했음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6세대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KF-21 복좌형이 단순히 훈련이나 폭격 같은 다목적 임무뿐 아니라 6세대기의 핵심 기능인 유무인 복합 전투를 염두에 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담장 KF-21에서 민공지능을 이용해 무인 조종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드론 조종사를 추가해 무인기들과 함께 펼치는 것은 해볼만 하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조종사는 탑승만 하거나 혹은 원격 조종만 하는 6세대 전투기의 필수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부족한 경험과 기술력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는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16년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닷컴은 텍사스주 랜돌프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방장관과의 간담회에 6세대기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미국은 미공군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많이 유출되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도 2017년 미군 전력 현황 보고서에서 미공군이 1,700대가량의 항공기를 운영하지만 조종사는 700명가량, 정비사는 4,000명가량이 각각 부족하다고 공개했는데요. 국방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도 보고서에서 미공군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전투 조종사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며 기존 조종사들의 유지책과 새로 배출된 조종사들의 신속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폭로가 이어지자 미 공군 장관은 수년 내 1,000명가량의 조종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시민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연간 $60,000, 한화 7,100만원의 추가 수당 지급을 승인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능한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에 지원하기보다 민항기 조종사로 전환해 쉬운 수송기를 선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항공사가 연달아 파산하며 이런 흐름이 멎었으나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면 결국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무인기 자율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전투기의 개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군지평 무인기, 유무인기 복합체계 개발 등에도 무인기용 자율항법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전술 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다수 무인기의 임무를 최적화해 할당하는 기술을 유무인기 복합체계에서 유민기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율화 기술 등을 연구 중이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6세대 전투기의 또 다른 핵심 장비인 레이저 무기 역시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갖춰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1에서 6세대 전투기 도입 전에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단계적 전력 증감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알아차렸다고 해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또 중력 영향 없이 직진하기 때문에 운동 역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한데요. 게다가 수 킬로미터 밖에서 직경 10cm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충남 태안에 있는 국과면 만흥 시험장에서 20kW 출력 레이저 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는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에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다면 주변국의 4.5세대 며 전투기는 감히 우리 전투기에 맞설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이 탄도탄을 3승 단계에서 묘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군이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3승 단계 요격 미사일과 함께 운명할 경우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지금 미국에 준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주변국들인 중국과 일본 역시 6세대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2028년, 러시아와 중국은 2035년에 6세대 전투기를 내놓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은 5세대 전투기 개발 없이 바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6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기술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아직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적인 필수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민 복합 운명,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 향상,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인데요. 이 중 특히 중요한 것들이 인공지능인데 미래학자들은 전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을 20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45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발표한 시점에 정말로 6세대기를 만들 가능성은 한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입니다. 5세대급 전투기가 되겠다며 강한 포부를 드러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비싼 폐기물로 전락한 것처럼 전투기 개발은 허세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 4.5세대기를 만들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바탕으로 6세대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갖겠다는 한국의 판단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일각에서는 많은 이들이 KF-21 보람의 사업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처음 추진될 무렵부터 찬성과 반대가 극단적으로 먹갈렸던 일이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인데요. 그중 일부에서 KF-X 사업에 돈을 들이느니 KF-21을 양산할 무렵에 등장할 6세대 전투기 해외 도입하거나 혹은 바로 자체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마당에 KF-X는 4.5세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랩터를 아직도 판매하지 않고 있듯이 막 개발된 6세대기를 팔아줄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에 취해 허세로 무기를 만들었다간 유로파이터 타이푼처럼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해
최종적으로 스텔스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야말로 전투기 개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카이가 블록 3을 추진하고 있으며 KF-21 블록 3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피탐 에롤로 업저버블 급 텔스기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한 가지 사실을 더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소문만 무성하다 여겨졌던 블록 3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4.5세대기로 태어난 KF-21의 추가적인 개량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KF-21을 5.5세대기로 만들 블록 4 연구나 6세대기 개발 계획 역시 비밀리에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과연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는 어떤 모습으로 날아오를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